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과 성윤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혼과 가족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족 윤리는 유교의 관점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 간 그리고 부부 간의 윤리를 중심으로 난이도가 낮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유교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관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주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우선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호혜적인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의 윤리는 자녀에 대해서 자애를, 그리고 자녀의 윤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이게 서로 호혜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애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격 형성과 사회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때로는 부드럽지만 때로는 또 엄격한 그런 면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자녀의 윤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효입니다. 기본적으로 효의 정신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어떻게 되죠? 예, 친구, 이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확장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유교에서 배울 때 인이라는 개념 배웠고, 인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있어서 효가 이야기되었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뭐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게 공자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출발점을 어디로 했다? 예, 효로 하였고 그것이 사회로 확장된다라고 설명을 예전에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효를 실천해야 되는데요. 이 효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지금 나와 있는 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불감회상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감히 상하게 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죠? 예, 효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 공대. 공대라는 것은 부모님께 표정을 항상 부드럽게 하여 부모님이 편안한 마음을 지닐 수 있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양지. 양지는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부모님의 뜻을. 자, 양지와 대비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밑에 있는 봉양입니다. 봉양은 부모를 실질적으로 잘 모신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요. 양지는 정신적인 거라고 한다면, 정신적인 효라고 한다면, 봉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물질적인 효라고 해서 서로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대비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욕은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해서 부모를 욕되지 않게 하는 게 불욕이고요. 혼정신서는 아침 저녁으로 부모에게 문안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끝으로 효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효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신양명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름을 후세에 뭐하죠? 떨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영광되게 한다. 영광되게 하는 게 바로 입신양명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내신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효는 인의 구체적인 실천 덕목으로 유교에서 강조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뭐냐면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 관계. 형제 자매 간. 형제 자매 간의 관계인데요. 자, 우선 수평적이기도 하면서도 또 뭐죠? 예, 수직적이라는 겁니다. 수평적이면서도 수직적인 관계의 윤리고,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은 뭐를 실천하는 것이다? 효를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평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같은 기운을 타고났다 해서 동기간이라는 표현을 썼고, 서로 아끼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관계라고 해서 수족지라는 개념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로 얘기될 수 있는 게 뭐죠? 장유유서죠. 나이가 많고 적음에 질서가 있다라는 이 장유유서의 의미, 그리고 형우 제공의 의미. 형은 아우를 마저 사랑하고 아우는 또 형을 공경한다라는 이런 면에 있어서 수직적인 관계의 윤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형제자매 간의 관계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면서도, 자, 요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하는 관계가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 포함이 됩니다. 경쟁하는 관계,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상호 호혜적인 덕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형제자매 간의 관계다. 자, 마지막이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자, 음양론. 우리 앞서 음양론 잠시 얘기했는데요. 자, 음과 양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음과 양 사이에 우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남녀의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역할을 마저 배척하지 않고 존중해야 합니다. 부부유별이라는 말이 있죠. 이 부부유별, 부부 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시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생활과 윤리 이 파트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가는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는 거에서 부부유별을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의 역할을 배척하지 않고 존중해야 된다는 수평적인 관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등하고 인격적으로 대응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일륜의 시작이라는 이 표현,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경여빈이라는 이 단어, 친밀한 사이지만 서로 손님을 대하다 뭐 해야 된다? 공경해야 되는 관계가 바로 부부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각자의 개별성보다는 뭘 중시한다? 두 사람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바로 부부의 도리입니다. 각자의 개별성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이 부부의 도리이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부간의 관계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문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트 난이도가 낮게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근데 맞추기 위해서는 앞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기본적인 내용, 지식 뭐 해야 된다? 숙지가 돼야 됩니다. 자, 출제 패턴입니다. 일단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예와 효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특히 효의 실천 방법, 그리고 그 특징은 호혜적이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형제 자매 간의 관계로 넘어오게 되면은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경쟁하면서도 뭐한다? 호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또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인륜의 시작이다라는 요 부분, 그리고 부부유별이라고 해서 다름을 인정을 하는데 그 사이에는 뭐한다? 대등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개별성보다는 뭘 중시한다?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람에는 도가 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편안히 살면서 교육이 없으면 금수와 같다. 이 금수라는 표현은 뭐다? 짐승이라는 표현입니다. 짐승. 성인은 이를 근심하여 인륜을 가르치게 하니 아버지와 아들은 친애가 있고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으며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고 그리고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으며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상, 유교의 이 사상 적절하지 않는 걸 찾고 있는 거죠. 자, 자식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보존한다. 자신의 몸을 온전히 보존한다. 뭐였죠? 불감해상이네요. 그래서 이게 효가 완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때요? 그렇죠. 함정이 있죠. 뭡니까? 요겁니다. 요거. 완성된다. 앞의 내용은 맞죠? 요 앞의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인데
마지막에서 장난을 쳐놨죠. 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불감해상은 시작이라고 했고 완성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입신양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3번, 4번, 5번 보겠습니다. 자식은 언제나 부모의 의중을 살펴서 언행을 삼가야 한다. 부모님의 뜻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건 뭐가 되죠? 예, 양지.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고 했죠? 뭐 있죠? 예, 복량, 물질적인 거. 자, 그리고 형제는 상하관계 속에서 장유유수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부부는 친밀한 관계이면서도 서로 손님처럼 공경해야 된다. 뭐였죠? 그렇죠. 상경여빈. 그리고 부부는 인륜의 시초라고 얘기했었죠.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5번도 맞습니다. 자, 관련된 지식만 갖추고 있으면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 낮은 상태로 나오니까요, 꼭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